그 통장 있는지도 몰랐어요. 아들이 예전에 만들어준 건데 12년 쓰다 안 썼거든요. 은행에서도 아무 말 없었고 설마 그게 연금 끊기는 이유일 줄은. 7만 원 그 돈 때문에 어르신의 기초연금이 끊겼습니다. 통장 하나 정리 안 한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답니다. 경기도에 사는 박노인 가명은 올해 71살입니다. 월세살이, 자녀는 멀리 있고 수입은 기초연금 3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.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니 소득이 초과돼서 지급이 중단됐습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. 박노인은 소득이란 게 없습니다. 몸도 불편해 일도 못하고 누구에게 돈 받은 것도 없습니다. 그런데 왜 소득이 있다고 나왔을까요? 이유는 딱 하나. 옛날에 쓰던 통장에 남아있던 7만 원 때문이었습니다. 그 통장을 해지 안 해서 이자가 조금 붙은 게 소득으로 잡힌 겁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왜 통장 관리 하나 안 한 게 연금 중단으로 이어졌는지,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끝까지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르신 본인은 물론 부모님 연금 챙겨드리고 싶은 자녀분들께도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. 영상 끝까지 보시고 주변 어르신께도 꼭 공유해주세요. 기초연금,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. 국가에서 주는 돈이니만큼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기 위해 조건이 있습니다. 바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. 내가 일도 안 하고 수입도 없는데 왜 못 받는 걸까? 여기에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.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. 소득인정액이란 정부는 단순히 월급이 있냐 없냐만 보지 않습니다. 대신 실제로 버는 돈 갖고 있는 재산을 소득인정액이라는 숫자로 환산해서 평가합니다. 예를 들어 예금 통장에 돈이 많다. 오래된 보험이 유지되고 있다. 자동차나 땅이 있다. 이런 것도 전부 다 재산으로 포함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 붙는 이자나 수익도 소득처럼 간주됩니다.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02만 원 이하, 부부 가구는 323만 원 이하. 이 기준을 넘기면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됩니다. 그러니까 예금 통장에 돈이 조금 있어도 이자 몇만 원이 소득으로 계산되면서 기준을 넘기게 되는 겁니다. 나는 돈 번 적이 없는데 왜 소득이 있다고 나올까? 그 이유는 내 통장 보험 재산까지 다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버는 돈이 없어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. 자, 그럼 실제로 어떤 분이 이런 피해를 당했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. 경기도 안산에 사는 박춘자 어르신, 올해 72세입니다. 남편은 몇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, 딸은 각자 살림에 바빠 자주 연락하기도 어렵습니다. 매달 32만 원 나오는 기초연금이 사실상 유일한 생활비였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연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. 처음엔 단순한 행정착오인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 돌아온 답변은 충격이었습니다. 공단 직원의 말. 어르신, 이번에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셔서 지급이 중단됐습니다. 예, 박 어르신은 너무도 당황했습니다. 아니. 나는 일도 안 하고 돈 버는 것도 없는데 무슨 소득이요? 조사 결과 박 어르신 명의로 된 5년 전 통장이 해지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. 통장 잔액은 약 7만 원.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붙은 이자 2,300원이 문제였습니다. 그게 금융소득으로 잡히면서 박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아주 약간 넘긴 것입니다. 연금이 중단된 기간은 총 5개월, 약 160만 원의 손실. 박 어르신은 나라에서 주는 돈이니 언젠간 다시 주겠지 했지만 이런 경우는 소급해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 통장 있는지도 몰랐어요. 아들이 예전에 만들어준 건데 12년 쓰다 안 썼거든요. 은행에서도 아무 말 없었고 설마 그게 연금 끊기는 이유일 줄은. 이 사례, 박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실제로 2023년 한 해 동안만 약 2만 명 이상의 어르신이
소득인정액 기준 초과로 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. 그 원인은 대부분 오래된 통장, 잊고 있던 보험, 소액 이자 소득 같은 관리되지 않은 금융 정보 때문이었습니다. 다음 챕터에서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, 그리고 어떤 구조로 확인되는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? 단순히 돈이 없으면 받는 것 같았던 기초연금. 하지만 이 안에는 복잡한 계산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. 특히 핵심은 앞에서 말씀드린 소득인정액입니다. 그런데 이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어르신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사용하지 않는 통장도 조사된다. 난 안 쓰는 통장이야. 돈도 별로 없어.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기초연금 심사할 때는 모든 금융정보가 제출됩니다. 단 한 푼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잔액에 붙는 이자가 모두 기록됩니다. 통장을 해지하지 않는 한 연금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이자는 소득으로 본다. 예금에 붙는 이자, 한 달에 몇천 원이든 몇만 원이든 정부는 이걸 금융소득으로 계산합니다. 그리고 연 4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생기면 다른 각종 복지 혜택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안 쓰는 돈이 문제를 만든다.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세 번째, 보험도 재산이다. 보험은 내가 낸 거잖아. 소득이 아니지 않나요? 그런데 아닙니다. 해지 환급금이 영원이 아닌 보험은 금융재산으로 간주됩니다. 특히 자녀가 가입해준 보험, 10년 넘은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은 알게 모르게 수백만 원이 자산으로 잡혀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물론 이 금액 자체가 연금을 끊게 하진 않지만 다른 소득과 합쳐지면 기준 초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다시 말해, 쓰지 않는 통장, 알고도 모르는 보험, 소소한 이자 소득, 이런 것들이 쌓이면 정부가 보는 기준에서는 이분은 소득이 있습니다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정말 돈이 없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입니다. 그럼 어떤 실수들이 연금 중단으로 이어질까요? 실제 상담 사례와 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탑5를 정리했습니다. 본인이나 부모님께 해당되는 게 있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. 5위, 공공기관 서류 미제출 정보 누락,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, 보험자료, 가족관계 증명 등 서류 하나 누락되면 조사 자체가 불완전하게 진행되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4위, 자동차 보유 사실 간과, 차량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자동차도 재산으로 포함됩니다. 중고차라도 시세가 500만 원 넘는다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3위, 예금 적금을 자녀 명의로 옮기지 않음. 어차피 애들 줄 돈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 명의에 둔 채 방치하면 그 돈은 본인 자산으로 간주됩니다. 기초연금 심사 시 자녀에게 줄 돈은 줄 예정인 돈이지 준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2위, 보험 해지 환급금 미확인. 특히 자녀가 가입해준 보험, 오래된 연금보험, 종신보험 등은 생각보다 큰 금액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해지 환급금이 300만 원이면 매달 약 1만 8천 원 정도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. 1위, 오래된 통장 방치. 510년 전에 만들어 놓고 몇만 원 남겨둔 채로 그냥 두는 경우 이자 소득 잔액 자체가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. 통장은 해지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금융자산입니다. 통장, 보험, 차량, 서류까지. 겉보기에는 작고 사소한 실수처럼 보이지만 이게 기초연금 수급 탈락이라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이런 실수를 어떻게 예방하고 지금 당장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? 지금부터 꼭 실천하셔야 할 4가지 핵심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한 번만 점검하면 앞으로 연금 중단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습니다. 1. 사용하지 않는 통장 정리하기. 오래된 통장은 반드시 해지하거나 비활성화 신청하세요. 잔액이 적더라도 이자까지 계산되기 때문에 방치하면 위험합니다. 통장 한 개만 남겨두고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 2. 보험 해지 환급금 확인하기. 국민연금공단에 보험자료 제출 전에
꼭 확인하세요. 필요 없는 보험은 해약하거나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 보험 해약 전에는 해지환급금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. 예기치 않게 큰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. 3. 자녀에게 줄 돈은 정식 증여하거나 본인 명의에서 빼기. 자녀에게 줄 돈이라면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계좌이체 후 본인 통장에서 제거하세요. 증여세 대상은 아니더라도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내 돈인지 남의 돈인지가 중요합니다. 4. 매년 금융정보 자동 점검 받기.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요청하면 기초연금 모의 계산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서비스는 내 소득 인정액이 지금 얼마인지 기준을 넘는지를 알려줍니다. 1년에 한 번만 받아도 미리 조치해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. 기초연금은 내가 받는 돈이지만 국가가 주는 돈입니다. 그래서 철저히 기준을 맞춰야 하고 꾸준히 관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 보시고 나니 이거 우리 부모님 얘긴데? 내가 저 통장 그대로 갖고 있는데?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. 기초연금은 받는 사람의 잘못이 없어도 그냥 관리 미흡만으로도 끊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왜 안 줘? 라는 말이 안 통합니다. 받을 권리를 지키려면 알고 준비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오늘 영상 내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다. 또는 이런 내용이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한 번, 댓글 한 줄, 공유 한 번이 어르신 한 분의 32만 원을 지키는 일일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안심이 됩니다.